공포의 호소. 공포의 호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선동 방법입니다. 대중이 사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동정의 호소. 동정의 호소는 논리적 근거 없이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특정한 신념이나 행동을 유도하려는 선동 방법입니다.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만으로 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나 논리를 가려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신공격. 인신공격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을 공격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토론 중에 답하기 곤란한 논리적인 질문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기에 그따위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 참 이상하군요. 식으로 갑작스러운 인신공격을 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도 본래 토론 주제에서 주의가 흐트러지고 갑작스런 비난을 방어하느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의 흠을 잡을 수 있기에 선동가들이 상당히 즐겨 쓰는 기술입니다. 의제 설정.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느냐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결정한다. 의제 설정은 언론이 특정 주제를 자주 그리고 강조해서 보도함으로써 대중이 그 주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특정한 화제가 다른 뉴스보다 더 자주 다루어지게 되면 시청자들은 이 화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릴 때 스포츠나 연예계 가십거리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밴드웨건. 밴드웨건은 길거리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연주마차를 말합니다. 마치 퍼레이드에서 관중들이 연주마차를 줄줄이 따라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믿음을 따라가게 만들려는 선동 방법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우리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라는 식의 정보를 홍보하며 이 마차를 따라오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당신도 합류하라는 식의 설득을 합니다. 상식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동의한다는 식의 언급을 통해 이미 이 마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동 기술입니다. 행복감 조성. 행복감 조성은 군사 퍼레이드, 축제 등 긍정적인 이벤트를 통해 사기를 높이고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는 기법입니다. 지도자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들고 각종 혜택을 줄 경우 대중은 그날이 매년 기다려지고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독재 국가들이 스포츠 행사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데에는 행복감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만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통계 조작. 통계 조작은 통계를 왜곡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대중을 속이는 기법으로 무수히 많은 테크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택 편향이 있는데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할 때 무작위성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장에 가서 10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가 틀림없다는 결론을 낸다면 이는 통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 숭배. 인물 숭배는 특정 인물을 이상화하고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물을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인식시키는 선동 기술입니다. 이 선동 기술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딴 세상 사람 같고 서민의 마음을 모를 것 같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인 척하기 기술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평범한 서민으로 스스로를 내세워 우호적인 이미지를 얻는 기술인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국밥을 먹고 분식을 먹는 것이 이 기술의 사용 예시입니다. 악마화. 악마화는 반대 진영의 인물을 비인간적이거나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하는 선동 기법입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인물이나 집단을 악하고 해로우며 부도덕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기법이며 악마화 대상이 된 대상의 지지자들 또한 그러한 비하적인 표현의 대상이 됩니다. 빅라이.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 나온 말입니다. 싹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주 당당하고 대대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좋을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특히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냐는 개인의 일반 상식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큰 거짓말은 거스를 수 없는 진실이자 추세가 되고 맙니다. 잘 알려진 큰 거짓말로는 모든 문제마다 유대인 탓을 하는 독일 히틀러 나치당의 반유대주의 선동선전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매일 주장하는 급진적 종교 집단 등이 있습니다. 강제 주입.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을 강제로라도 계속해서 듣게 하면 그것이 진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는 독일의 모든 가구에 라디오를 보급해서 나치즘 선전 방송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렬한 이미지.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특정한 행동이나 믿음을 강화하는 선동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괴벨스의 총력전 연설이 있습니다. 괴벨스는 충성스런 나치 당원들로만 선별한 관중, 완벽하게 연습된 카리스마적 연설,
사전에 철저하게 짜여진 박수 타이밍, 군중 속에서 감격에 차 과장된 리액션을 보이는 미리 심어놓은 배우를 통해 패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마치 독일인 전체가 나치에 열렬하게 충성하고 있는 듯한 연설 장면을 살포하여 대중의 광적인 전쟁 지지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의를 잃은 군인은 다시 한번 전선에 나섰고 일반 국민들도 전쟁을 위한 노역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섞기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이 더 효과적이다. 진실 섞기는 사실과 거짓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속이는 강력한 선동 기법입니다. 허수아비 논법. 허수아비 논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약점이 많은 주장으로 슬쩍 바꿔놓은 다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어 패퇴시키는 선동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누가 간첩이라는 겁니까? 라는 논의보다는 우리 전부를 간첩으로 보는 겁니까? 식으로 확대 해석한 다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아닌 비슷한 의견에 대해 공격하지만 대중들은 그 사람이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당사자가 공격받는 것이 아니고 허상인 허수아비가 얻어터지고 있지만 당사자 본인도 실제로 타격을 받게 되는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일반화. 화려한 일반화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해 특정 인물이나 개념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근거는 없습니다.